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해 재시행됩니다.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35일 만에 재지정된 걸로 19일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에 재시행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 급매 거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허제 확대 재시행을 통해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전반적인 분양시장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달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 35일 만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지정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초에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지난달이었죠. 네.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적용되었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들은 흔히 저희가 잠삼대청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곳들이죠. 압구정, 목동 이런 곳들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비사업지인 신통계획지도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제를 하고 나니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몇 억씩 오른 곳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에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지역들은 종전보다 넓어졌습니다.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더해서 용산구 전체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일단 9월 30일까지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만 추후에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래의 토지거래 허가제는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지 보상 같은 실무가 들어가는 시점까지 아무래도 시간적인 공백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사이에 여러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호재가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토지 보상에 들어갔을 때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토지의 거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딱 걸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공시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급작스러운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같은 도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일반 도심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 사업지들은 적용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개발이 되면 그때 보상되고 끝나는 거고, 계획이 취소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취소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의 일반 도심은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의 매매를 좀 더 어렵게 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이런 문제의 연장에서 발표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주택거래 허가제나 아파트거래 허가제, 이런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곳들은 기존 대상지인 재건축 단지들, 목동, 압구정 이런 네. 곳들이죠. 그리고 신통계획지,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정책의 발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니까 해당 지역에 갭투자 같은 것을 위시한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도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으시고 왜 이쪽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은 뭐 대출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세 세입자를 끼고 집을 매수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출이 나가지 않는 조치 같은 강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집값의 오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갭 투자였는데 이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어제 재지정이 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일단 한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재지정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좀 꺾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택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서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분명히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억눌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지역의 가격이 인근 지역의 시세에 맞춰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변동을 무조건 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래도 9월이 왔을 때 이제 정책 당국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 가격 억제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에 지속성의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갭 투자가 이번에 금지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이번 허가에서 빠진 곳들,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구 등 이런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의 인접지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상급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자금 출처 중빙이나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이 부담스러운 수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목표했던 중심지보다는 바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3월 중순 이후의 대출 급증은 이제 토어제 해제 이후 거래가 증가한 결과라고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어제 확대 시행과 대출의 급등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아주 조금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해제가 되니까 그 지역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토어제의 해제에서 재지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35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총량이 1조가 넘게 증가한 것을 단순하게 이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나 금리 그리고 시장 심리 같은 것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만 바뀐 겁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하고 그보다는 구매력을 갖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역적인 작은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증가를 토지거래 허가제의 원인을 두기에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출 급증은 다른 요인에 입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자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 전망이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분양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작년과 재작년 정도 이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인허가 물량의 감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는 계획 단계에서 분양까지 들어가는 사전 물량들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올해 1분기죠. 1, 2, 3월 달 이 3개월 동안에 서울에서 예정된 분양 단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일반 분양 물량은
480가구 정도, 네.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에도 분양 물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3개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접 지역인 인천을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 3월 말에 1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다른 물량들은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 그 작년 1분기죠. 작년 1분기에 분양된 물량이 약 7,4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 1분기에 나타난 분양시장 물량은 정말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이 넘쳐나는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들에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해법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도 전략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럴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발표한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이죠. 이런 매입 물량들이 약 3,000가구 정도 물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크게 시장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뭐 지방의 미분양이나 주택을 거래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었지만 현재로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실수요나 사업성 중심으로 해서 전약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이에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